2000년대 한국 영화에선 주옥같은 명대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젠 사골이 되어버린 타짜와 더불어 달콤한 인생, 살인의 추억 등 제목만 봐도 인상 깊은 장면과 명대사가 떠오르는 영화들이 많죠. 오늘은 지난번 집으로 리뷰에 이어 제 추억 속의 영화 한 편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보짜리 다리. 5살짜리 지적 수준의 자폐증을 가진 초원이가 마라톤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이야기. 오늘 리뷰할 영화는 정윤철 감독의 영화 마라톤입니다. 잠시 스토리를 소개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제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철저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엄마 경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초원이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왕성한 호기심이라도 발동한 걸까요? 버스 안을 휘젓고 다니는 초원이의 모습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초원이는 생떼를 쓰며 길거리에 주저앉는가 하면 집에 돌아와서 밥 먹기를 거부하고 초코파이만 먹어댑니다. 참 고집이 강한 아이 같네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경숙은 초원을 데리고 밖에 나가 손에 비를 맞추며 말합니다. 따라해봐.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참 이상합니다. 말을 뗄 나이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초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엄마의 말은 무시한 채 그저 비를 맞으며 신나할 뿐이었습니다. 화면이 페이드아웃되며 의사의 말을 통해 초원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초원이는 자폐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엄마 경숙이 버스에서 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얼마 후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초원이와 가족들은 놀이공원에 놀러가게 되는데 경숙이 초원이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초원이를 찾은 경숙은 이날 이후 다짐하게 됩니다. 초원이를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는 아이로 키우자. 우리 아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경숙이 선택한 것은 바로 마라톤. 마침 초원이도 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살이 된 초원이는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며 나름 유명한 마라토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방귀를 뀌고 동생한테 존댓말을 하는가 하면 음악만 나오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춤을 춰대는 초원이의 정신연령은 영락없는 5살입니다. 어느 날 마라톤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한 이력이 있는 마라토너 정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원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경숙은 42.19km를 2시간 59분 59초 안에 들어오는 서브3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욱에게 초원의 훈련을 부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폐아인 초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정욱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초원을 이해하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되며 초원이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페이스 조절임에도 불구하고 초원이는 항상 속도 조절을 못하고 있었고 그저 맹목적으로 달리기만 해왔던 것입니다. 마치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그러던 중 초원의 훈련장에 방문한 경숙과 정욱의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초원이가 왜 뛰는지 아냐는 정욱의 물음에 경숙은 말합니다. 초원이는 달리기가 좋아서 뛰는 거라고. 엄마는 자식 표정만 봐도 안다고 말이죠. 정욱은 큰 소리칩니다. 더운 날 오래 뛰다 보면 얼마나 죽고 싶은지 아냐고 말이죠. 좋아서 뛰는 사람 없다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엄마 욕심에 망쳐놓는 거 아냐고 말이죠. 사랑과 집착을 헷갈리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경숙은 초원이에게 마라톤이 좋냐 싫냐 질문합니다. 초원이의 대답은 좋아. 이어 싫냐 좋냐의 반대로 질문을 해보는 경숙. 초원이의 대답은 싫어, 아니 좋아 였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또 하나의 사건. 평소 얼룩말을 좋아하는 초원이가 얼룩말 패턴의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자 남자친구가 초원이와 다툼을 벌인 것이죠. 남자를 말리러 온 엄마와 남자가 시비를 붙자 초원이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남들과 다르지 않게 키우겠다던 경숙의 다짐과 달리 초원이가 실수할 때마다 경숙이 사람들에게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으니 이해해주세요 라는 부탁 같은 절규를 초원이는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엄마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초원이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뒤이어지는 초원이의 고백. 어릴 적 놀이공원에서 엄마가 자신의 손을 놓아버렸고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놀이공원에선 초원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경숙이 초원이의 손을 놓아버렸던 것이죠. 26살 젊은 여인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기억 때문에 초원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 죽도록 뛰었고 항상 좋다고 말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를 알아주고 안아주겠지 하는 보호 기제였죠. 이날 이후 경숙은 초원이에게 마라톤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남들과 같이 직업훈련을 받으며 쉬는 시간 주어지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먹는 초원이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초원이의 마라톤 대회 당일, 초원이는 마라톤 번호판을 챙기고 홀로 버스를 타고 시합장에 가게 됩니다. 시합이 시작되려는 찰나 뒤쫓아온 가족들에 의해 붙잡히지만 초원이는 그간 마라톤을 나갈 때면 엄마가 항상 자신에게 했던 말을 반대로 엄마에게 하게 됩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후 초원이는 엄마의 손을 놓으며 42.195km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초원이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목적 없이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코치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빨리 가면 안 돼를 외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초원이의 모습은 보는 동안 흐뭇함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기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바람이 아닌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남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초원이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단언컨대 조승우의 연기력입니다. 자폐증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쉬이 접하기 힘든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자폐증을 가진 초원이라는 캐릭터를 너무나도 잘 연기했어요. 특히 연기 디테일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카메라는 주로 배우들의 얼굴에 초점을 맞춥니다. 얼굴만큼 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대부분의 배우들은 얼굴로 드러나는 연기에 많은 신경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에서 조승우는 드러나는 표정과 얼굴 연기뿐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손짓 하나하나까지 살린 디테일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초원이의 말투나 표정뿐 아니라 반쯤 이상하게 접힌 손짓까지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의 연출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 조승우가 26살이었는데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연기력을 보여줬다는 건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통해 조승우는 각종 배우상을 휩쓸었고 영화는 시나리오상, 각본상, 작품상 등 여러 상을 차지하게 되었죠. 조승우 이외에도 국민 엄마로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 김미숙의 연기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자식이 있는 엄마의 모습에서 나오는 상실감이라든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배신감 등 믿고 보는 배우답게 표정이며 대사의 톤이며 여러모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 초반부 말을 하지 못하는 초원이를 보며 절망하는 모습은 영화 초반부부터 사람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이어 이 영화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장애를 장애로서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장애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 장애를 전시의 대상 혹은 단순히 스토리의 소재로 그리고 심파를 자극하는 요소로만 활용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영화 마라톤은 장애를 차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윤초원이라는 장애를 가진 한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세상을 마주하는지 담담하게 그려내죠. 자질구레한 심파가 없는 영화였어요. 초원이는 비장애인인 우리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사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팔, 다리 어딘가가 아프다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우린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모르기에 은연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몸이 불편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그리고 그들도 초원이와 같이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항상 배제되고 있는 캐릭터인 초원의 동생 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초원은 어릴 적부터 이목을 끄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기에 관심이 필요했고 경숙과 남편은 초원이에게 신경 쓰느라 둘째 중원은 늘 뒷전이었죠. 엄마가 형을 챙기느라 항상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형의 수영대회 때문에 졸업식에선 늘 외톨이여야 했던 중원. 영화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중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항상 집 밖을 떠돌고 비행 청소년 무리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중원을 통해 감독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비장애인 형제가 겪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 속에서 중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제를 초원이를 통해 아주 잘 드러냈던 데 반해 중원의 입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차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제가 차별과 극복이니만큼 이 부분은 너무 아쉽네요. 이상으로 마라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극중 초원이가 말하는 세렝게티의 얼룩말처럼 초원을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